헤드라인입니다. 미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오토밸리로가 16년 만에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습니다. 울산을 차세대 전지산업의 메카로 이끌 핵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이 본격 건립됩니다.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처용문화재에서 독립된 음악 브랜드 축제가 된 2017 에이팜과 월드 뮤직 페스티벌의 현장을 이진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미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오토밸리로가 지난 2001년 착공 이후 16년 만에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됐습니다. 지난 9월 22일 울산시가 화봉 IC 교차로에서 김기현 시장, 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포 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인 오토밸리로 2구간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오토밸리로는 총 3,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포로에서 중산 IC 교차로까지 길이 12.46km, 폭 30m 규모로 모두 3공구로 구분하고 지난 2001년에 착공해 이번에 전 구간이 준공 개통됐습니다. 오토밸리로의 개통으로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에서 기존 산업로를 이용해 중산 교차로까지 30분 이상 소요되던 시간이 오토밸리로를 이용할 경우 15분대로 절반 이상 단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 비용 절감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울산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산은 차세대 전지산업의 메카로 이끌 핵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이 본격 건립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지난 22일 울산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서 울산분원인 울산 차세대 전지 종합지원센터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공식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을 비롯해 김기현 시장, 강길부, 이채익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 및 지역인사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분원 설립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발파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기현 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울산이 가진 전지산업 인프라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 역량이 시너지 효과를 이뤄 울산 전지산업 클러스터 생태계가 확고히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건립되는 울산분원은 국비 298억 원, 시비 179억 원 등 총 487억 원을 투입해 남구 테크노 일반산업단지 내 32,896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13,165제곱미터 규모로 2019년 5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기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는데요. 지난 9월 21일 울산시와 울산녹색포럼이 의사당 3층 대회의실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의 필요성 및 기본 방향이란 주제로 울산 녹색포럼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심경구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기본 방향 기조 연설을 하고 강태우 동국대학교 교수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과제와 대책으로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울산대학교 김석택 교수를 좌장으로 시의회 박학전 의원, 한국조경사회 울산시회 정명렬 부회장,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최정민 교수,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성웅 위원장 등 분야별 전문가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태화강 대공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에 지방정원 등록을 마치고 내년 4월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지역 물류체계 효율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거쳐 9월 21일 확정 공고했습니다. 계획 내용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업생활 물류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3대 목표 6개 추진 전략, 114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습니다. 6개 추진 전략은 물류시설 확충 및 기능 개선을 통한 물류 인프라 조성, 항만 및 산업단지를 지원하는 원활한 연계 물류체계 구축, 지역 물류체계 효율화, 지역 물류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안전 물류 환경 조성, 해외 물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 등입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국립중앙극장과 지난 9월 20일 서울국립중앙극장에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전속단체 기획공연 교류, 해당 사업의 홍보 지원, 무대 기술 교류, 예술 정책 개발에 대한 공유 등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울산 공연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진행해 나갑니다. 한편 국립중앙극장은 1950년 개관해 67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공연장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세계 전속 예술단체를 두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추석을 맞아 공무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위생 점검을 시행합니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축산물 취급업소 등 성수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품목은 주요 제수용품인 쌀, 사과, 대추, 고사리,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며 점검 내용은 농산물의 경우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와 허위 표시를 조사하고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지역 특산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 행위 등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시민 여러분의 기대 속에 울산문화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울산문화재단은 울산의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예술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기관이죠. 9월, 10월에는 울산을 대표하는 많은 문화축제가 펼쳐지는데요.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들 또한 울산문화재단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 화려한 축제의 포문을 연 현장으로 이진영 리포터가 나갔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뮤직 중심의 MC 진영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힘이 들 때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저는 음악을 통해 극복을 한답니다. 저와 함께 음악으로 즐겨보시겠어요? 저와 함께 가시죠. 네, 이곳은 가을을 맞이해 꽃과 단풍으로 새 단장을 한 울산 관광의 중심지 태화강 대공원입니다. 이곳에서 규모가 어마어마한 음악 전문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축제일까요? 감독님, 2017 에이팜과 울산 월드뮤직 페스티벌 어떤 행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에이팜은 아시안 퍼시픽 뮤직 미팅의 약자고요. 월드뮤직은 각국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시대성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인 페스티벌인데요. 2007년부터 2017년 올해 1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은 월드뮤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영미권 주도의 대중음악을 제외한 다른 문화권 고유의 음악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즉 영어를 쓰지 않는 제3세계 민속음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월드뮤직으로는 민요와 국악을 빼놓을 수 없겠죠. 얼쑤! 올해는 해외 6팀, 한국 5팀, 한국과 다른 나라의 콜라보 2팀으로 총 13개 팀이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참가하는데요. 이 무대의 음악을 듣고 있자면 이곳은 마치 행사장이 아닌 울산 고유의 관광지이자 문화공간으로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울산
월드뮤직 페스티벌에서 귀로만 즐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도 즐기셔야죠. 맛있는 먹거리존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맛있는 푸드트럭과 그리고 세계의 음식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먹거리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청년 아트마켓과 버스킹존, 반짝반짝 조명을 구경할 수 있는 라이팅존까지 다채롭게 꾸며져 있습니다. 오늘 이 공연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잘 즐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공연들이 전체적으로 훌륭한 라인업에 훌륭한 공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 모두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핑퐁 시소 공연이라서 여기서 에이팜에서 공연을 끝나고 나면은 월드뮤직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이지만 거기 안에 저희가 공간 구성을 라이팅 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시민들이 즐길 거리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음악 산업의 중심지 에이팜 뮤직마켓은요, 국내 음악을 해외로 소개하고 해외 음악 산업 전문가들을 초청해 쇼케이스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비즈니스를 이끌어내는 교류의 장입니다. 잠시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앞으로 이 에이팜과 울산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언제 또 만날 수가 있는 건가요? 저는 내년 그리고 후내년 계속해서 월드뮤직과 에이팜을 만나고 싶은데요. 내년에 준비할 때는 일단 내년은 인지도와 선호도를 고려한 라인업과 그리고 시민들과 가족 단위 그리고 연인 단위 그리고 관광객들이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페스티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작년까지 처용문화제의 한 공연 프로그램에서 개별 브랜드로 성장한 에이팜과 월드뮤직 페스티벌. 새롭게 재탄생한 만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시민들의 곁으로 찾아왔는데요. 한국의 아름다운 선율을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7 에이팜과 울산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아쉽게도 17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축제 현장 놓치셔서 아쉬우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10월 14일부터는 처용문화제, 그리고 27일부터는 태화강 가을국향 등 이제 가을 축제들이 연이어서 시작이 되니까요. 가을의 향수에 푹 빠져보시길 바라면서 이상 현장에서 희진영이었습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오는 10월 14, 15일 처용 희망을 부르다라는 주제로 제51회 처용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울산문화재단이 지역의 청년과 예술가를 대상으로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구축하기 위해 울산 청년 무대예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오는 9월 26일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울산시립합창단의 두 번째 기획공연 나는 테너다가 열립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